한양 북쪽 성곽 밖 윤판서 댁의 뒷마당에는 100년 묵은 매화나무가 서 있었다. 이른 봄이면 하얀 꽃을 피워 담장 너머까지 향기를 보냈다. 그 집 외동딸 윤채령은 18살로 어려서부터 글과 검은고를 배워 재주가 남달랐으나 규방에 갇힌 날들이 답답하기만 했다. 어느 봄날 오후 채령은 유모의 눈을 피해 뒷마당으로 나왔다.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검은고를 타던 중 낡은 줄 하나가 툭 끊어졌다. 한숨을 쉬는 순간 마구간 쪽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소인이 새 줄을 구해 드리겠사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노비였다. 돌쇠라 불리는 그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남루한 옷을 입었으나 눈빛만큼은 봄 하늘처럼 맑았다. 채령은 당황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돌쇠는 깊이 절한 뒤 물러갔다. 사흘 후 돌쇠는 약속대로 검은고 줄을 가져왔다. 그것은 값비싼 명주실로 꼰 것이었다. 채령이 어디서 구했느냐 묻자 돌쇠는 석 달치 품삯을 모아 장에서 샀다고 했다. 그날 이후 채령의 시선은 자꾸만 매화나무 쪽으로 향했다. 채령은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다. 아버지 서재에서 몰래 빼낸 책들을 밤새 읽었고 때로는 마음속 생각을 시로 옮기곤 했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은 여식이 글을 깊이 배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여자는 바느질과 음식 솜씨만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규범이었다. 어느 봄밤 채령은 달빛 아래에서 쓴 시 한 편을 찢어버렸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 글이라면 무슨 소용인가. 그녀는 찢은 종이를 창밖으로 날려보냈다. 바람에 실려 간 종이는 마구간 앞마당에 떨어졌다. 이튿날 새벽 물을 기르러 나온 돌쇠가 그 종이를 발견했다. 구겨진 종이를 펼쳐보니 단정한 글씨로 시 한 수가 적혀 있었다. 매화는 봄을 기다리나 이 몸은 무엇을 기다리는고. 돌쇠는 어릴 적 서당 담장 밖에서 귀동냥으로 배운 글자들을 더듬어 읽었다. 그날 밤 돌쇠는 용기를 내어 시 아래에 답을 적었다. 서툰 글씨였으나 진심을 담았다. 꽃은 담을 넘지 못하나 마음은 이미 길 위에 있사옵니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뒷담장 돌틈에 끼워두었다. 다음 날 아침 채령은 그 글을 발견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읽어준 것이다. 봄이 깊어갈 무렵 윤판서 댁의 중매쟁이가 찾아왔다. 명문가 김참판 댁의 장남과 채령의 혼사를 논하러 온 것이었다. 판서는 흔쾌히 허락했고 기리를 받아 석 달 후로 혼례 날짜를 잡았다. 집안은 순식간에 혼수 준비로 분주해졌다. 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교수가 혼처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날마다 창가에 앉아 뒷마당의 매화나무만 바라보았다. 이미 꽃잎은 다 지고 초록잎만 무성했다. 돌쇠는 소문을 들었다. 혼례 준비로 드나드는 하인들의 입에서 교수의 혼사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다. 그는 밤마다 매화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하늘만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아무 대답도 주지 않았다. 마침내 보름달이 뜬 어느 밤 채령이 몰래 뒷마당으로 나왔다. 매화나무 아래에 서 있던 돌쇠를 보자 눈물이 먼저 흘렀다. 나는 떠나도 마음은 여기 두고 가겠소. 채령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돌쇠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인은 그림자일 뿐이옵니다. 허나 그림자도 주인을 잊지 않사옵니다. 그 말에 채령은 소리 없이 울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다.
혼례를 사흘 앞둔 어느 날 저녁, 윤 판서 댁에 포도청 관속들이 들이닥쳤다. 마을 창고에서 귀한 비단 수십 필이 사라진 사건이 일어났고, 의심은 곧바로 노비들에게로 향했다. 마구간직이 돌쇠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놈이 평소 행실이 의심스러워 싸웁니다. 집안 총무를 맡은 늙은 하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 사실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일을 감추려는 속셈이었다. 돌쇠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채령이 창문 사이로 보았다. 다음 날 새벽 채령은 난생 처음 아버지의 사랑방 문을 두드렸다. 평소 같으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돌쇠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나이다. 채령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윤 판서는 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직접 조사를 명했다. 결국 창고 열쇠를 관리하던 하인의 집에서 비단이 발견되었고, 진범은 그의 조카였다. 돌쇠는 사흘 만에 풀려났다. 그날 밤 계절을 잊은 듯 매화꽃이 피 눈처럼 흩날렸다. 채령은 창가에서 그 꽃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제 혼례까지 하루 남았다. 혼례 날 아침 붉은 가마가 대문 앞에 놓였다. 채령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뒷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유모에게 부탁해 돌쇠를 불러오게 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이오. 세상이 바뀌면 다시 만나리다. 채령은 떨리는 손으로 은빛 놀이개를 건넸다. 어머니께 받은 것으로 그녀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돌쇠는 땅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다. 가마가 대문을 나설 때 그는 매화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월이 흘렀다. 돌쇠는 여전히 윤 판서 댁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해봄,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임금께서 대사면령을 내렸다. 오랜 세월 성실히 일한 노비 몇 명을 양민으로 풀어주라는 명이었다. 그 명단 속에 돌쇠의 이름이 있었다. 자유의 몸이 된 돌쇠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매화나무 아래였다. 그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오래 서 있었다. 봄바람에 흰 꽃이 피 흩날렸다. 그날 이후 해마다 봄이면 그 나무 아래에 이름 모를 사내가 서 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검은고 소리를 듣고서야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세월이 더 흘러 이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신부는 사람을 가르나 마음은 끝내 담을 넘는다.